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을빛 인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한 분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따뜻한 위로를 전해드리는 이곳에서 오늘도 마음 깊이 와닿는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내용입니다. 한 어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제목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시댁 부모 집 팔아 빚 갚겠다는 아들 부부, 결국 쫓아내고 사이다 복수해준 어머니 사연.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쳐 살아온 부모의 마음을 짓밟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다가 결국 통쾌한 복수를 해낸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올해 68세의 박기남님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두 아들을 키우신 분이에요. 큰아들은 결혼 후 분가했고 작은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계셨는데요. 박 씨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마련했습니다. 서울 외곽 지역이지만 그래도 30평대 아파트로 현재 시세로는 약 4억 원 정도 되는 집이었어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박 씨는 혼자서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큰아들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며 결혼 후 독립했지만 작은아들은 사업을 한다며 이런저런 일에 손을 댔다가 계속 실패를 반복했어요. 작은아들의 결혼과 동거 시작. 3년 전 작은아들 민수 가명 35세가 결혼을 했습니다. 신부 측에서는 신혼집을 따로 마련하자고 했지만 민수는 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함께 살자고 설득했어요. 처음에는 며느리 수진도 시어머니를 모시겠다는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박 씨 역시 아들 부부가 함께 살겠다고 하니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효자구나, 며느리도 착한 아이구나 하며 기뻐했죠. 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또다시 사업을 시작한다며 집에서 놀고 수지는 직장을 다니긴 했지만 집안일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모든 집안일과 생활비 부담은 고스란히 박 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연금과 적금 해지한 돈으로 생활비를 대고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면서도 젊은 부부니까 이해해야지 하며 참았습니다. 첫 번째 충격, 사업 실패와 빚. 결혼 1년째 민수의 사업이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인과 함께 시작한 온라인 쇼핑몰이었는데 초기 투자금 3천만 원을 모두 날리고 오히려 2천만 원의 빚까지 지게 되었어요. 박 씨는 아들의 사업 실패 소식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자식이니까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적금을 해지해서 빚을 갚아줬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서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박 씨의 간곡한 부탁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어요. 하지만 그 약속은 채 6개월도 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변화. 사업 실패 후 민수가 집에서 빈둥거리자 며느리 수진의 태도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께 예의를 지키며 살았던 수진이 점점 무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님, 민수 오빠가 이렇게 된 것도 다 어머님이 너무 봐주셔서 그런 거 아닌가요? 남자가 30대 중반인데 아직도 엄마한테 의존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박 씨는 며느리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한 것이 잘못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수진이 집안에서의 발언권을 점점 늘려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좀 편히 쉬세요. 제가 살림을 맡을게요. 처음에는 고마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집안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였던 거죠. 두 번째 사업 시도와 더 큰 빚. 민수는 직장을 구하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또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가맹점 사업이었어요. 수진도 남편을 적극 지지하며 이번에는 정말 대박 날 것 같다고 부추겼습니다. 문제는 초기 자금이었어요. 가맹비와 인테리어 비용으로 5천만 원이 필요했는데 민수 부부는 당연하다는 듯이 박 씨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확실한 사업이에요. 프랜차이즈니까 망할 리가 없어요. 돈 좀 빌려주세요. 박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미 아들의 빚을 갚아주느라 적금은 다 해지한 상태였고 남은 건 집뿐이었어요. 민수야, 어머니가 도와주고 싶지만 이제 정말 도와줄 돈이 없구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보지 그러니? 그러자 수진이 발끈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아들이 사업하겠다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은행 대출을 받으라고 하세요? 그럼 이자는 누가 내요? 어머님 집이 4억은 되잖아요. 담보대출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박 씨는 며느리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담보로 잡히라는 소리였으니까요. 집 담보, 대출 압박. 그날부터 민수 부부의 집 담보, 대출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업 성공하면 몇 달 안에 다 갚을 수 있어요. 집은 그대로 어머니 것이고 저희는 대출만 받는 거잖아요. 어머님, 저희가 성공하면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 집 팔아서 대출금 갚고 어머님께 새 집도 사드릴게요. 달콤한 말로 포장했지만 결국 박 씨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자는 얘기였어요. 박 씨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며 고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결국 박 씨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거절했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어머니가 이 집까지 담보로 잡힐 수는 없겠구나. 이 집은 어머니가 아버지와 함께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야. 그리고 만약에 사업이 안 되면 어머니는 갈 곳이 없어진다. 아들 부부의 돌변, 박 씨의 거절을 들은 민수 부부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감춰왔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정말 실망이에요. 아들이 성공할 기회를 어머니가 막는 거네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는 까맣게 잊은 채 말이죠. 수지는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혼자서 이 큰 집에 살고 계실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나이도 드셨는데 작은 집으로 이사 가시고 이 집은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안 될까요? 박 씨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집을 내놓으라는 소리였으니까요. 수진아, 그게 무슨 소리냐? 이 집은 엄마 집이야. 민수마저도 며느리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수진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기에는 너무 큰 집이고 관리비도 많이 나가잖아요. 저희가 이 집을 물려받으면 어머니께 매달 용돈도 드리고 잘 모실게요. 집 명예, 이전 압박. 그날부터 민수 부부는 박 씨에게 집 명의를 이전하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어차피 저희가 상속받을 집 아닌가요? 미리 증여하시면 세금도 덜 내고 좋잖아요. 어머님이 연세도 있으시니까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상속 절차도 복잡하고 미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 수지는 인터넷에서 증여 절차에 대해 찾아보고 서류까지 준비해 왔어요. 어머님,
여기 서류 다 준비했어요.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님을 잘 모실게요. 박 씨는 이런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의 집을 빼앗으려 한다는 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노골적인 학대 시작. 집 명예 이전을 거부하자 민수 부부의 태도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수지는 아예 박 씨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인사도 안 하고 집안일도 전혀 하지 않으며 오히려 박 씨더러 자신들 빨래까지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어머님, 저 직장 다니느라 힘든데 빨래 좀 해주세요. 어차피 어머님은 할 일도 없으시잖아요. 민수 역시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머니, 이제 좀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저희가 이 집 주인이나 다름없어요. 저희 덕분에 어머니가 이 집에서 살고 있는 거라고요. 식사 시간에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은 너무 짜요. 요즘 사람들 입맛에 안 맞아요. 어머님, 저희 친구들 오는데 방 좀 비워주실 수 있어요? 어머님 방이 제일 크잖아요. 심지어 박 씨가 TV를 보고 있으면 채널을 바꿔버리고 어머님, 이런 프로그램은 너무 유치해요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생활비 부담 전가. 가장 큰 문제는 생활비였습니다. 민수는 사업 준비를 핑계로 아예 일을 안 했고 수지는 자신의 월급은 따로 모으면서 집안 생활비는 전혀 보태지 않았어요.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식비까지 모든 것을 박 씨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박 씨의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어머니, 이 집 주인이 어머니시니까 당연히 어머니가 내셔야죠. 박 씨가 생활비를 보태달라고 하자 오히려 이런 말로 책임을 떠넘겼어요. 더 심한 것은 민수 부부가 외식을 하고 돌아와서도 박 씨에게는 아무것도 사다 주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나이 드셔서 이런 음식 드시면 안 되잖아요. 이런 핑계로 자신들만 좋은 것을 먹고 박 씨에게는 집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으라고 했어요. 큰아들에게 도움 요청. 견디다 못한 박 씨는 큰아들 영수 가명에게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영수야, 민수와 수진이가 어머니 집을 자기들 명의로 바꾸라고 해. 어머니가 거절하니까 이제는 아예 어머니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 영수는 동생의 행동에 분노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민수가 정신이 나갔나 봐요. 제가 당장 가서 혼내줄게요. 하지만 박 씨는 큰아들을 말렸어요. 아니다, 영수야. 그러면 가족끼리 더 싸우게 될 거야. 엄마가 좀 더 참아볼게. 박 씨는 여전히 막내 아들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결정적 사건, 폭언과 협박. 박 씨가 참고 또 참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씨가 몸살 감기로 앓아 누워 있는데 수진이 들어와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님, 아프시면 병원 가세요. 집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가 간병할 시간도 없어요. 박 씨가 며칠만 쉬면 나을 것 같다고 말하자 수지는 더욱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계속 이렇게 버티시면 저희도 힘들어요. 차라리 양로원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양로원도 좋던데요. 그 순간 민수가 들어왔고 박 씨는 아들이 며느리를 말릴 줄 알았어요. 하지만 민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저희는 젊으니까 서로 생활 패턴이 안 맞잖아요. 박 씨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을 양로원에 보내자는 말을 아들이 동조하다니요. 집 팔기 협박. 며칠 후 민수 부부는 더욱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마지막으로 제안 드릴게요. 이 집을 파시고 그 돈으로 저희 사업 자금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작은 집도 따로 마련해 드릴게요.
어머님, 이게 서로한테 좋은 방법이에요. 어머님도 편하시고 저희도 독립할 수 있고요. 박 씨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이번에는 협박성 발언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가 이 집에서 나가버릴 거예요. 그럼 어머니 혼자 어떻게 사실 건데요? 나이 드신 분이 혼자 살면 위험하잖아요. 만약에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저희라도 있으니까 안전한 거 아닌가요? 민수까지 가세했어요. 어머니, 저희 없으면 진짜 외로우실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가 어머니 옆에 있어드렸는데 저희 마음도 좀 헤아려 주세요. 이웃들에게 거짓말. 더 충격적인 것은 민수 부부가 이웃들에게 박 씨에 대해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어느 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할머니가 박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 씨, 며느리가 그러는데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많다면서요? 괜찮으세요? 박 씨는 어리둥절했어요. 자신은 멀쩡한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알고 보니 수진이 이웃들에게 시어머니가 치매 기가 있으신 것 같다. 깜빡하시는 일이 많아서 걱정이다. 혼자 두면 위험할 것 같다는 식으로 말하고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시어머니가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하셔서 저희가 대신 관리해드리고 있다는 거짓말까지 했어요. 박 씨는 이런 사실을 알고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모욕. 결정적인 순간은 박 씨의 생일날이었어요. 평소에도 자신의 생일을 챙겨주지 않던 아들 부부였지만 이날은 정도가 심했습니다. 아침부터 민수 부부는 외출 준비를 하더니 박 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늦게 들어올게요.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박 씨가 오늘이 어머니 생일인데 라고 말하자 수진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생일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어머님 나이에 생일 파티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하루 보내세요. 민수는 더욱 잔인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생일보다 저희 미래가 더 중요해요. 저희가 성공해야 어머니도 편하게 사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들이 나간 후 박 씨는 혼자 앉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68번째 생일을 혼자 맞는 것도 서러운데 자신이 평생 키운 아들에게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다니요. 마침내 결심을 굳히다. 그날 밤 민수 부부는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박 씨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결정하세요. 저희 말 들을 거예요. 안 들을 거예요? 저희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어머님이 계속 이렇게 고집 부리시면 저희 정말 나가버릴 거예요. 그럼 어머니 혼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수지는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어머님, 이 집 어차피 저희 것 될 건데 왜 이렇게 버티세요? 미리 넘겨주시면 저희가 효도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하시니까 저희도 마음이 안 좋아져요. 그 순간 박 씨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처음부터 내 집이 목적이었구나. 나를 사랑해서 함께 사는 게 아니라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야. 박 씨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큰아들 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야, 어머니가 결심했다. 이제 민수를 가만둘 수 없겠어. 어머니가 직접 해결하겠다. 치밀한 계획. 큰아들 영수와 상의한 박 씨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작정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대응하기로 한 거예요. 먼저 박 씨는 민수 부부의 모든 행동을 증거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협박성 발언들을 녹음하고 진명의 이전을 강요하는 문자 메시지들을 캡처했어요. 영수는 변호사 친구를 통해 법적 조언을 구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명백한 재산 갈취 시도예요. 게다가 정신적 학대까지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고발할 수 있어요. 박 씨는 또한 은밀하게 임시 거처도 마련했습니다. 영수의 도움으로 작은 원룸을 계약해두고 중요한 서류들과 귀중품들을
미리 옮겨놨어요. 첫 번째 반격, 계좌 정리. 박 씨의 첫 번째 반격은 조용했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모든 통장과 카드를 정리했어요. 민수가 모르게 사용하던 박 씨 명의 카드들을 모두 정지시키고 계좌 비밀번호도 바꿨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평소처럼 어머니 카드로 결제하려다가 막혔어요. 어머니, 카드가 안 되는데요?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박 씨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카드 회사에서 보안상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해서 바꿨어. 앞으로는 내 카드 써라. 어머니, 비밀번호가 뭐예요? 저희도 써야 하는데요. 왜 너희가 엄마 카드를 써야 하느냐? 너희 돈으로 써라. 민수 부부는 당황했지만 아직 박 씨의 진짜 의도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두 번째 반격, 관리사무소 신고. 박 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집 관련 모든 권한을 자신에게만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이 집과 관련된 모든 일은 집주인인 저에게만 연락해 주세요. 다른 사람이 뭘 요구해도 절대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또한 현관 비밀번호도 바꾸고 민수 부부가 모르는 새로운 번호로 설정했어요. 세 번째 반격, 이웃들에게 진실 알리기. 박 씨는 수진이 퍼뜨린 거짓말들을 반박하기 위해 이웃들에게 진실을 알렸습니다.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 하던데 보시다시피 멀쩡합니다. 며느리가 제 재산을 노리고 거짓말을 퍼뜨린 거예요. 이웃들은 박 씨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평소 박 씨가 정정하고 똑똑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요즘 며느리가 이상하게 굴었구나. 박 씨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더라니. 결정타, 전격 퇴거 명령. 마침내 박 씨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 부부가 외출하고 없는 사이에 박 씨는 큰아들 영수와 함께 이삿짐 센터를 불렀어요. 그리고 민수 부부의 모든 짐을 박스에 담아서 현관 앞에 내놨습니다. 민수 부부가 돌아왔을 때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어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어머니, 문이 안 열려요? 비밀번호가 뭐예요? 박 씨는 창문을 열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수진아, 너희 짐은 아래에 있다. 가져가고 이제 나가거라.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왜 나가야 해요? 너희가 엄마를 양로원에 보내자고 했잖아. 엄마가 먼저 너희를 내보내는 거다. 법적 대응. 민수 부부는 황급히 경찰을 불렀지만 오히려 역효과만 났어요. 박 씨는 미리 준비해둔 증거들을 경찰에게 보여줬습니다.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증인들의 진술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제 집을 빼앗으려고 협박하고 정신적 학대를 했습니다. 이게 모든 증거예요. 경찰은 오히려 민수 부부에게 조용히 나가라고 권했어요. 집 소유자가 나가라고 하는데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조용히 정리하시고 나가세요. 마지막 시도와 완전한 패배. 민수 부부는 마지막으로 애걸복걸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소리 안 할게요. 하지만 박 씨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민수야, 너는 엄마를 양로원에 보내자고 했고, 수진이 너는 엄마가 치매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퍼뜨렸다.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늦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다. 이제 너희 힘으로 살아봐라. 엄마, 도움 없이 말이다. 결국 민수 부부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의 이야기. 민수 부부가 나간 후 박 씨는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큰아들 영수는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와 안부를 물었고 진짜 효자가 무엇인지 보여줬어요. 민수는 몇 번 연락해서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박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내가 진짜 뉘우친다면 혼자 힘으로 성공해봐라. 그때 다시 말하자. 6개월 후 민수 부부는 결국 이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수지는 처음부터 박 씨의 재산이 목적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민수는 지금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정말 가슴이 답답하면서도 마지막에는 속이 후련해지는 이야기였죠. 이 사연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자식이라도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사랑을 이용해서 재산을 빼앗으려 하는 것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기남님께서는 정말 현명하게 대처하셨어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차근차근 증거를 모으고 법적으로 대응하신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신 점이 가장 훌륭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참기만 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하는 학대는 결코 참아야 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조언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을빛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